안녕하세요. 국내 축구 현장 이슈 직접 취재해서 전해드립니다. 트랜스퍼 H 한준입니다. 김성진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월드컵과 관련된 각종 이슈들 중에서 개막식 공연을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이제 아이돌 그룹이죠. BTS, 방탄소년단이 할 수 있다. 손흥민 선수의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스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소식 중심으로 일단 월드컵과 관련된 국내 축구 주요 이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드컵 개막은 11월 20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요. 우리의 첫 경기는 11월 24일 밤 10시 우루과이전, 이어서 가나, 포르투갈을 상대하게 되는데 일단 경기 시간대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첫 경기인 우루과이전이 이제 밤 10시에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가나전도. 네, 가나전도 그렇고요. 이제 한국에서 관전하기 이제 카타르하고 시차가 6시간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거 감안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밤에 그래도 새벽잠을 설치지 않고 볼 수 있는 시간대로 좀 잘 배치가 됐다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피파에서도 이 대륙별로 이제 보기 편한 시간대들을 안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 우루과이 가나전을 10시에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주에 다른 경기들이 새벽에 열리니까 뭐 또 이 새벽에 열리면 유럽에서나 그렇죠. 이제 남미에서나 더 보기 편한 시간이고 또 우리 마지막 경기는 동시에 열리는데 그래도 한국을 조금 배려한 덕분인지 마지막 경기 일제에 열릴 때도 밤 12시 정도니까 그때는 사실은 사실 그럼요. 늦게까지 TV 보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또 밖에서 활동하기도 좋아서 정말 오랜만에 또 코로나도 끝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의 그 20주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운을 살리는 거리 응원이 원래는 계획이 됐었잖아요. 네, 올해가 이제 20주년이기도 하고 이제 월드컵이 있을 때마다 이제 거리 응원을 했었죠. 이제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개막을 이제 몇 주 안 남기고 이제 좀 급작스럽게 좀 이제 취소가 됐는데 이제 최근에 발생했던 그 이태원 참사 그 사고로 인해서 이제 좀 대한축구협회와 이제 서울시가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그 거리 응원을 이제 좀 잘 준비를 할 계획을 좀 했던 거를 이제 취소하고 좀 이렇게 좀 추모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좀 노는 분위기, 이렇게 좀 즐기는 분위기를 하는 것은 이제 유가족들에게 이제 피해를 더 줄 수 있다. 이런 이제 정서상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취소가 돼서 올해는 이제 거리 응원은 없이 조용히 이제 각자 이제 집이나 이렇게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응원하는 정도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사실 국가 애도 기간을 진행하기로 했었고, 물론 그 애도 기간은 11월 5일에 끝나긴 했지만, 그 애도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 사건이 잊혀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워낙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물론 이런 행사를 한다고 직접적으로 뭔가 그분들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무엇보다 일단은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생겼던 사고라서, 물론 그렇게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잘 대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광화문 광장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려고 이제 했던 대한축구협회의 그 신청을 철회했다는 것.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개인적으로 모여서 이제 시간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 이제 단체 이런 그 통제도 되고 경찰이 그렇죠. 들어오고 대형 전광판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는 정말 붉은 물결이 그렇죠. 있었었고 그때 좋은 추억들도 많이 있지만 좋은 추억을 넘어서 이제 너무나 힘든 일들을 겪으신 분들을 이제 위로하는 게 더 이제 중요하지 않냐. 선수들도 이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그런 이제 추모를 할 것 같고요. 축구계 또 하나의 또 큰 이슈가 있는데 바로 이제 축구 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안정환 전 대표 선수가 사실은 지도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도 하고 있었고 좀 그렇죠. 싸우고 있었고 뭉찬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감독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기들도 있었는데 이제 진짜 감독 도전 행보를 보였다고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안정환 축구 해설위원이 이제 차근차근 지도자 코스를 밟아오기는 했어요. 이제 지도자 자격증을 이제 계속 취득을 해서 이제 A급 자격증까지 이제 갖고 있는데, A급이 이제 보통 할 수 있는 이제 팀이 고교팀, 감독 혹은 이제 프로팀의 코치 정도까지 이제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감독이라면 보통 프로팀이나 대표팀 감독을 많이 떠올리는데, 이 프로팀이나 대표팀을 맡으려면 P급을 따야 되고, 이 P급은 A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5년 이상,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고교팀 감독이나 이제 프로팀 이상의 코치를 이제 5년 이상 해야지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좀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이제 새로운 규정을 하나 이제 만들어서 안정환 해설위원이 좀 첫 번째 혜택을 이제 받게 된 케이스가 됐습니다. 사실은 P급 지도자 자격증이 매년 이제 열리긴 하지만 그 응시해서 또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P급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무작위로 막 다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준비하면서도 시간을 오래 기다려야 했고 이걸 받기가 어려운 상태였는데 조금은 이제 특혜 논란 같은 게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경력도 경력이고 단계까지 밟아오긴 했지만 A급에서 P급으로 가려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즉 이제
고교팀이라든지 뭐 그런 프로팀에서 코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5년간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따기 어려우니까 그런 시간들을 버텨와서 그렇죠. 그 응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걸 버텼어도 사실은 이제 인원 제한 때문에 네, 못 들어가는 그럼요. 분들이 많은데, 갑작스럽게 이제 사전 고지 없이 이제 이 예외 구정이 생기고 또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 안정환 뭐 해설위원뿐 아니라 뭐 차두리 코치도 뭐 일단은 이번에 들어가게 네, 됐고요. 그렇죠. 뭐 대한축구협회는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공고를 낼 때 예외 규정이 있었을 이제 표기를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뭐 실제 응시했던 이제 A급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이제 그 부분이 없었다. 뭐 또 이렇게 좀 뭐 서로 간에 좀 팩트에 대한 이제 논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일부 지도자들은 이제 뭐 우리가 선수 경력이 적어서 뭐 이렇게 혜택을 못 받게 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그 혜택이라는 게 이제 A매치 50경기 이상을 뛴 이제 국가대표 출신 선수는 이제 A급까지 이제 뭐 이렇게 지도자 자격증을 땄으면은 이제 뭐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P급을 응시할 수 있다. 뭐 이제 요렇게, 대신에 이제 그거는 한 기수당 2명으로 이제 제한을 두는 이제,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정환,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차두리 이제 F이설 뉴스 강화 실장도 이제 이번에 들어가는데, 이제 차두리 실장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이제 UEFA A급까지 이제 따갖고 왔는데, 2017년 그 이후에 A급을 딴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2016년 그때 이제 그 대표팀 전력 분석관으로 슈틸리케 감독 그때 있을 때 이제 합류를 했었는데, 그 라이센스 문제가 있어갖고 이제 코치 좀, 등록이 코치가 안 돼갖고 전력 분석관으로 이제 해서 좀 뭐 편법으로 이제 코치를 시킨다 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A급을 이제 땄고, 이제 뭐 FC 서울 유스팀 감독도 하고 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지도자를 이제 코스를 밟고 있지만, 아직 그 5년 기간이 다 채워지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안정환 위원하고 같은 이제 혜택의 케이스가 됐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어쨌든 이제 협회 입장에서는 평소대로 선발하는 인원 그대로 규정대로 뽑은 거고, 이 두 사람은 이제 이 예외로 이제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뽑은 거다.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예, 그렇죠. 그들이 왔다고 해서 그 다른 분들의 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이름만 걸고 그냥 바로 우리가 P급을 주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P급 이제 그 교육 기간이 거의 2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예, 현역 K리그 지도자들이 이제 P급 공부 때문에 한 달 정도 팀을 시즌 중에 이제 빠져서 실습을 해야 돼서 유럽 연수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안정환 차두리 이 두 사람도 똑같은 이제 물론 혜택을 통해서 이제 응시가 됐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지만, 뭐 공부를 하는 그 과정들, 2년의 과정은 똑같이 한다. 예외적인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대표팀에서 오래 활약을 해서 국가에 이제 좀 헌신을 많이 한 거에 대한 이제 뭐 배려 차원이다. 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배려도 있지만 사실 대표 선수로서 50경기 이상을 뛰었다는 건 그만큼 실력이 대단하고 또 경험도 좋은 걸 쌓았고, 그러니까 감독이나 지도자로 연결됐을 때 정말 그 이들만 갖고 있는 특수한 또 그 경험치와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한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대단한 프로 경력, 뭐 유럽 같은 경우에 대표팀이 아니라 뭐 챔피언스리그라든지 뭐 유럽 5대 리그라든지 이런 출전 기록을 통해서 좀 이제 단축하거나 뭐 패스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외국의 이제 스타 출신 선수들이 감독이 되는 과정이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런 프로 선수로서의 높은 국제 레벨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확실하게 이론적인 강점을 갖고 이론적인 부분들을 쌓아서 이런 단계를 받아서 감독이 되는 거고, 또 대선수 출신인 분들은 그 선수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긴 기간 코치 준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수 생활을 안 하고 이제 프로 경력이 이제 많지 않은 분들은 20대 이른 나이부터 이걸 준비해갖고 이제 30대 뭐 초반이나 중반에 P급이 될 수 있는 건데, 30대 중반까지 선수 생활하는 분들은 그럼 다시 이제 지도자를 하나씩 다 해가려면 뭐 40, 50대가 돼서야만 이게 된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혜택이 아니라 본인들이 쌓은 축구계에서의 각기 다른 상황에 따른 이제 그런 것이다. 다만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등장한 거랑, 워낙 이제 최근엔 그 예전에 비해서 P급 라이센스를 주는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생긴 것 같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대다 P급 여기 응시됐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럼요. 이제 또 검증 받아야 되잖아요.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축구 지도자의 박사과정 뭐 그렇죠. 이렇게 뭐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 뭐 논문 비슷한 것도 쓰고 내야 되고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실습도 계속 참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등록만 한다고 뭐 바로 P급 라이센스 나오는 그런 자격증이 나오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도 당연히 이제 똑같이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할 것이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혜택이 뭐 갑자기 등장을 해서 논란이 생긴 거는 뭐 당연하다고 보지만 충분히 뭐 예외로 이렇게 둘 수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험도 있고 또 뭐 이게 비슷한 예라고 볼 수는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스티븐 제라드 같은 경우에도 좀 은퇴하고 나서 이제 감독까지 가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온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갑자기 점프를 해서 레인저스 감독도 되고 했는데 제라드의 그런 이제 지도자 이제 P급을 따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이제 조금 되게 기간이 단축이 돼서 이제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제라드라는 선수 출신의 이런 이제 레전드에 대한 이제 존중의 의미로 혜택을 줬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대단한 경력, 구체적으로 뭐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라 몇 경기, 뭐 우승 그렇죠. 경력, 뭐 대표팀 경력, 모든 커리어들을 봐갖고 그 일정 이상의 대단한 커리어를 이룬 선수들에게는 이런 좀 이제 단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도 뭐 언젠가는 나왔어야 되는 거다 보니 뭐 당장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뭐 아주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스타 플레이어 선수들한테는 이런 혜택이 있기를 또 그 전부터 그 선수들이 좀 원했거든요. 좀 최근에 이제 선수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제 뭐 30대 후반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들 뛰잖아요. 그런데 이제 A급까지는 이제 현역 선수로 뛰면서도 딸 수는 있지만 이 P급을 가려면은 결국에는 5년의 지도자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팀이든 고교생 팀이든 제가 드린 대로 계속 최소 5년의 코치 생활을 해야 되는데 P급을 따기 위해서 내가 40살인데 이제 P급을 따려면 35세 A급을 딴 상태에서 은퇴를 하고 이제 지도자 생활을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요즘에 이제 환경하고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어떤 선수는 아니 유럽도 이렇게 좀 단축해서 또 해준다는데 우리는 이제 또 좀 이렇게 몇 경기 이상 뛰고 했으면은 이 기간을 좀 짧게 다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냐. 뭐 우리가 이제 선수로서 또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하지 않냐. 이제 실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선수의 그런 이제 뭐 바람을 들은 건 아니겠지만 실제 현장의 또 분위기는 또 그랬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은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이런 제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기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기 다른 상황 그리고 사실 그 5년이라는 지도자의 경험을 주는 게 경험 없이 감독이 될 수 없기 때문인데 그렇죠. 선수들 특히 이제 월드컵을 참가했든 혹은 뭐 유럽리그에 갔든 K리그에서 많은 뭐 수백 경기를 뛰었든 이런 경험은 그에 준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안정환 해설위원이 사실 지금까지 감독에 대한 의지가 있을까 많이 궁금했는데 P급에 의지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P급이 그냥 따놓고 안 하면 말죠 이런 정도의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아주 극히 제한된 인원들만 할 수 있으니까 감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P급을 따게 되면은 일단 뭐 축구협회하고 프로축구연맹의 리스트에 들어가요. 그 두 단체에서는 이제 P급 지도자 리스트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감독을 또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이제 K리그에 참여하는 천안시 축구단 그리고 뭐 창단이 이제 좀 연기가 된 이제 데이원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프로축구연맹에 P급 지도자 리스트를 달라고 했거든요. 이제 감독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2년 뒤에 이제 취득을 하게 될 거니까 그럼 이제 2년 뒤에는 이제 P급 지도자로서 이름이 들어갈 것이고 어느 팀이든 간에 이제 뭐 프로팀이든 대표팀이든 이제 안정환 위원 그리고 차두리 실장에 대한 이제 니즈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AFC의 그 유권 해석을 받으면은 P급 기간 중에도 감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끝나도 되니까 사실 2023년부터 2년 뒤 2025년에 취직을 하게 되지만 당장 이제 응시가 되고 들어갔기 때문에 2023년에도 감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내년에도 감독을 하면서 이제 P급 코스를 밟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감독이 필요한 팀, 좀 쇄신이 필요한 팀, 혹은 이제 대표팀 중에서도 이제 좀 뭔가 새롭게 좀 팀을 구성해야 될 팀이 그 상황이 있다면은 이제 안정환 뭐 차두리에 대한 이제 선임도 검토할 수 있고 뭐 그 외에 이번에 이제 또 P급 강습을 들어가는 지도자가 뭐 대구의 최원건 감독부터 해서 뭐 김두현, 김진규 등 이제 우리가 익히 알만한 이제 그 코치들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제 뭐 교육 중에라도 뭐 프로팀이나 대표팀의 감독 코치로 이제 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원건 감독은 이제 대구 FC 정식 감독이 되기도 했지만 이분들은 또 뭐 실제로 이런 그 혜택이 생기기 전에
준비해가지고 또 코치 생활을 그렇죠. 5년이나 했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감독이 되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안정환 감독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화제성도 있고 스타성도 있고 정말 유럽 경험도 풍부하니까 좀 큰 팀을 맡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도 있고 사실 내년에 당장 뭐 벤투 감독의 계약이 만료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면은 이제 벤투 감독 후임을 선임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문득 든 생각이 대한축구협회가 안정환 감독, A팀에 안정환 감독을 앉히는 큰 그림을 그린 것인가 이런 좀 약간 허무맹랑할 수 있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건 그런 게 뭐 프로 감독도 한 번도 안 하고 B급 이제 들어갔는데 대표팀 감독 하는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제 부산에서 레전드였으니까 그렇죠. 또 대한축구협회가 또 부산에 네. 그 구단주인 정몽규 구단주가 운영하고 있으니 뭐 부산이 위기잖아요. 부산을 구한 이후 뭐 대표팀 스텝을 밟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뭐 요 이슈도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영표 대표이사가 네. 강원에서 잘했는데 결국에 이제 계약 만료로 재계약 안 하게 됐다는 얘기 속에서 후임이 뭐 또 다른 축구인인 김병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님이 네, 함께하고 그렇죠. 있는 김병지 부회장이 된다고요? 강원 지역지가 연달아 이제 김병지 부회장의 그 대표이사 취임 가능성을 보도를 했거든요. 이제 이런 시도민 구단의 이제 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해당 지역의 지역지가 굉장히 또 정보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제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은 뭐 말씀을 제가 그전에도 드렸듯이 이영표 대표이사는 이제 12월로 이제 계약이 끝나고 이제 강원도는 이제 강원 FC의 새로운 이제 대표이사를 이제 선임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알려진 거는 2002 월드컵 국가대표 출신으로 행정 경험이 있는 축구인이다. 이제 이영표 대표이사 그리고 현재 팀을 이끌고 있는 최용수 감독과 잘 아는 사이다. 딱 요 정도의 힌트라고 해야 될까요? 딱 요 정도의 프로필만 이제 알려진 상태여서 누굴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저도 이제 몇몇을 꼽다가 그 행정 경험이 있다면 결국에 이제 김병지 부회장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마 했는데 이제 실제 이제 강원 지역지들이 이제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근데 아직은 이제 강원도에서는 이제 그거와 관련된 공식적인 이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제 그냥 검토 중이다, 내부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구단주 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제 이영표 대표이사에게 뭐 최대한 예우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영표 대표이사와 강원FC의 결별은 이제 확정이 된 상태고, 김병지 부회장이 이제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 또 이게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이제 또 내일 되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또 김병지 부회장이 좀 그렇게 분위기가 지금 보고 본인이 가기에는 자기가 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강원FC 팬들이나 또 강원FC 이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이번 건과 관련해서 반발이 심합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계약 만료 재계약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굉장히 지금 강원도를 향해서 좀 문제를 삼고 있고요. 강원FC 이제 서포터의 이제 나르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청을 또 방문을 해서 이제 주무부서의 이제 담당관에게 이제 입장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강원 지역 내 여론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영표 대표이사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뭐 사실 강원을 떠나더라도 관련한 또 일을 새롭게 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김병지 부회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왜냐면은 이제 이영표 대표이사가 워낙 잘하고, 또 사실 다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닌데 이런 분위기 속에 본인이 딱 그렇죠. 와서 뭐 조금이라도 뭐 이제 못하거나 한다면 좀 이제 그 모든 또 행보에 좀 이제 신경이 쓸 수 있어서 마다할 수도 있어서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역시 카타르 월드컵 최대 이슈 개막식에 있을 이제 공연 이제 누가 할 것이냐, 여태까지 월드컵에서 계속해서 세계적인 가수들이 이제 출연을 했었고 그때의 노래들이 공식 주제곡이 아니더라도 유행을 그렇죠. 했고 또 공식 주제곡이 되기도 했었는데 역시나 뭐 방탄소년단의 이름이 우리 언론이 아니라 스페인 최대 스포츠 신문인 마르카에서 나왔어요. 네, 저도 BTS가 왜 여기에 나올까 좀 의아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BTS의 영향력이 전 세계 지구 급급이라고 하죠, 표현을. 뭐 그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제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국제 대회 올림픽을 예로 들자면은 이제 공연을 개막식이든 폐막식이든 공연을 이제 자국의 이제 가수나 문화 예술인들이 이제 출연을 해요. 근데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나라라기보다는 이게 또 피파의 좀 이제 영향 안에 있거든요. 이제 피파가 이제 원하는 이제 방향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해당 개최국의 국가 출신의 가수나 뭐 문화예술인이 아닌 이제 좀 전 세계적인 인기가 있는 이제 뭐 가수나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이런 예술인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출연을 하거든요. 전지구적인 이 인지도가 있는 네.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월드컵급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아공 월드컵 때 샤키라가 이제 공식 주제가를 부른 이유가 이제 네. 그런 이제 예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개막식 때 이제 BTS, 샤키라, 두아리파 이런 이제 세계적인 가수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마르카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샤키라 같은 경우는 이미 남아공 월드컵에 참가하기도 했었고 그 와까와까라는 노래가 인기가 많았는데 그럼요. 그 노래가 실제로 이제 남아공의 또 느낌까지 네, 훨씬 그렇죠. 담아내면서 이제 전 세계인들이 그 흥겹게 이 월드컵을 즐길 수 있게 해줬거든요. 방탄소년단 역시 BTS 역시 사실 이제 카타르도 어떻게 보면 아시아기도 해서 물론 이제 문화가 전혀 다른 서아시아긴 하지만 그런 맥락 속에 뭐 서아시아의 느낌도 담는 뭐 그런 새로운 네, 그 노래를 그럼요. 통해서 네. 전 세계인들에게 월드컵을 즐길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서 이제 BTS가 이제 만약 공연을 하게 된다면 이게 뭐 엄청난 그 최초의 기록 아닌가요? 네, 그 해외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 대회 개막식에서 공연하는 최초의 한국 가수가 되거든요. 이제 그동안 이제 사실 이제 K-팝이 엄청난 인기를 이제 끌었고, 이제 지난 이제 러시아 월드컵 때 같은 경우에는 피파에서 아예 이제 스타디움 배경음악 투표를 했었고, 그때 이제 엑소와 방탄소년단 노래가 이제 선정이 돼서 준결승 때 이제 경기장에서 나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음원을 틀은 것이고 실제 공연을 한 적은 이제 없고 이제 이렇게 꼽아 본다면은 이제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이제 엑소랑 CL이 폐막식 때 공연을 이제 했었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서 열리는 이제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에서 이제 한국 가수가 출연하는 경우는 이제 없었는데 방탄소년단이 이제 이번에 공연을 한다면은 굉장히 또 좀 기념비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평창 올림픽도 대단한 그 대회지만 무엇보다 일단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니까 한국 가수가 나오는 게 뭐 사실 대단한 일이다라고 하긴 좀 그래요. 물론 이제 엑소도 대단한 그 세계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긴 한데 이 월드컵 개막 공연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전 지구적인 인지도가 있어야 가능하고 그만큼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4년 전에 러시아 월드컵 현장에 갔을 때도 뭐 현지의 뭐 시민들이나 해외 팬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BTS 최고다라고 막 한국 기자니까 막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이번도 지금 더 인기 더 많아졌잖아요. 네, 그때 그럼요. 더 커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월드컵의 개막 공연을 깜짝 등장한다면 BTS가 또 얼마나 그렇죠. 대단한지를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사실 이제 군대도 이제 얘기들도 잘 정리가 되고 가고 있어가지고 BTS가 뭐 그런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또 이런 월드컵 네. 개막식 개막식 공연이라는 대단한 뭐 일을 한다면 그렇죠. 이제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뭐 팀으로서의 이제 사실상의 마지막 공연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또 출연을 한다면은 멋진 무대를 꾸며주길 바랍니다. 네, 그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BTS는 가수계에서 월드 클래스고 또 손흥민 선수는 축구계에서 월드 클래스인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안면 골절 부상 때문에 월드컵을 좀 어떻게 하느냐 네. 얘기들이 많지만 어찌 됐거나 모든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은 갑니다. 그렇죠. 가게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또 캡틴 손흥민 선수에게 힘을 또 실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이번 월드컵 개막식에 공연까지 하고 한국이 조금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손흥민 선수와 또 한국 대표팀에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로 BTS가 월드컵 개막 공연을 하게 될지 아직까지는 소문 단계인데 그 이야기가 좀 구체화되면 트랜스퍼 H 김성진 기자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